어우, 막걸리 하나 주면 안 잡아먹. 아우씨, 못해 먹겠네. 오늘 소개할 막걸리 2000쌀로만 만든 범표 생막걸리입니다. 골목 막걸리 프리미엄에 이어서 24년 주류대상 두 번째 시리즈인데요. 우선 라벨만 봐도 2000쌀인 걸 엄청나게 강조합니다. 사장님들이 2000에서 나고 자란 분들이신 만큼 2000쌀에 대한 자부심이 라벨에서부터 느껴집니다. 특이하게도 500ml 제품이고요. 막걸리에서 500ml는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아무튼 라벨을 정말 잘 뽑았습니다. 사실 이전 라벨을 보면 좀 당황스럽긴 한데 정말 라벨 바꾸신 거 잘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병목의 스티커도 멋지긴 한데 사실 이 스티커 없이 조금 더 가격이 내려갔다면 더 많은 소비자를 만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하게 되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짧고 굵은 그동안의 범표 생막걸리의 행보를 보면 이해가 되는데요. 심지어 뚜껑도 코르크마개처럼 디자인한 뚜껑이 없네? 심지어 이 뚜껑도 코르크마개처럼 디자인한 고무나 딱딱한 스펀지 어딘가의 재질이고요. 그리고 유리병이 엄청나게 두꺼워서 이거 다 마시고 나서 장식용으로 쓰기에도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어딘가 특별하고 특이하다고도 느껴지는 범표 생막걸리 7도와 9도 모두 맛보고 테이스팅 노트 적어왔으니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7도와 9도를 동시에 테이스팅했지만 7도의 향부터 이야기해보면요, 처음부터 이렇게 얘기해서 좀 그렇지만 콤콤한 누룩향이 꽤나 강하게 느껴지는데 이게 적당한 게 아니라 약간 불쾌감이 느껴지는 지점까지 진하게 콤콤한 냄새가 납니다. 이게 콤콤한 거랑 고약한 거랑은 한 끗 차이인데 딱 그 중간이에요. 그래서 향에선 조금 아쉬움이 느껴지는데 자세한 공정은 잘 모르지만 특유의 진한 콤콤한 향만 잡히면 뒤에 숨어있는 맛있는 향들이 더 올라와서 기분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맛을 보면 첫 맛은 바디감이 약하고 단맛이 바로 올라오지 않아서 깔끔하고 무난한 맛인가 싶다가 그 뒤로 단맛이 아주 진하게 느껴지는데 바디감이 2점 정도로 약하고 산도감이 3점 정도로 꽤 있는 편이라 진한 단맛이 살짝 아쉽게 느껴졌습니다. 제 기준으로 단맛은 거의 4.5점 정도였어요. 도수가 7도인데도 약간의 알코올이 튀는 게 있고 단맛이 바디감과 산도를 뚫고 나와서 밸런스를 깨트리는 부분도 다소 아쉽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피니쉬에서 참외, 수박, 메론에서 나는 향이 느껴지며 아주 잘 익은 과일을 한 입 물었다기보단 달달한 참외가 식탁에 올려져 있어서 집안의 참외 냄새가 은은하게 나는 정도의 기분 좋은 과실향이 납니다. 여기서 앞서 말했던 아쉬운 밸런스들이 모두 커버가 되는 것 같아요. 와중에 수박 껍질 같은 향도 느껴지는데 일반적으로 수박 껍질 향이라고 하면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일 수 있는데 이 막걸리에선 별로라기보단 꽤나 매력적인 포인트가 돼서 피니쉬를 굉장히 기분 좋게 끌고 가줍니다. 그리고 다 마시고 나면 쌀 알갱이 같은 것들이 잔표면에 남는데 탄산없는 막걸리에서 종종 나오는 텍스처이기는 하나 약간 거뭇거뭇한 게 내가 2000쌀 막걸리를 마시고 있구나 하는 느낌을 줘서 더 좋았습니다. 전체적인 평으로 과실향이 아주 제대로 잡혀있어 기분 좋은 맛이며 단맛이 다소 진하긴 하지만 밸런스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정도는 아니어서 탄산 없는 막걸리가 대체로 12도에서 10도이기에 알코올 도수에 부담이신 분들에게는 아주 좋은 선택이 막걸리겠네요. 다음으로 9도를 맛보았습니다. 향에서 나는 진한 콤콤한 향은 그대로이고 알코올감은 도수가 더 높지만 7도랑 비슷한 알코올감이고 단맛은 오히려 조금 약해졌습니다. 때문에 밸런스가 7도보다 더 좋다고 느껴지고 마찬가지로 수박, 참외, 메론류의 과실향이 나는데 여러분 혹시 메론 씨앗 쪽 국물 느낌 아시나요? 뭔가 메론의 맛이 과하게 집약되어 있는 그 진한 단맛의 메론 씨앗 쪽 국물 맛이 납니다. 그래서 꽤나 익숙한 단맛이 느껴지고 7도보다 단맛이 강하지도 않아서 2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데 꽤나 차이가 극명하게 느껴집니다. 특히 고소함에서 차이가 많이 나는데 9도가 가지고 있는 특유의 고소함이 7도보다 밸런스를 더 좋다고 느껴지게 하는 지점인 것 같습니다. 바디감은 2.5점, 산도감은 3.5, 단맛이 4점으로 7도에 비해 밸런스가 수치상으로도 좋고 다소 약한 바디감은 고소함으로 채워지고 7도에 비해 풍부한 과실향 덕에 그러지 않아도 좋았던 7도의 피니쉬보다 9도의 피니쉬가 훨씬 좋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두 막걸리 다 아쉬운 지점이 결국 향에서 느껴지는 과한 콤콤함이었는데요. 아무래도 쓰고 있는 글렌캐런 잔이 집향이 과하게 되는 것 같아서 올드 패션드 잔으로 교체해봤습니다. 훨씬 향이 부드러워지긴 했지만 그래도 누룩에서 나는 건지 쌀알이 깨져서 나는 건지 알 수 없는 정체 모를 모래나 자갈 같기도 한 좋지 않은 향이 나기는 합니다. 9도보다 확실히 7도에서 많이 느껴지고 이 부분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향보단 맛을 즐기는 걸 권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다고 7도가 맛이 없다라고 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정말 두 막걸리 다 충분히 맛있는 막걸리임은 분명하고 특히 메론, 참외향을 좋아하신다면 꼭 경험해볼 만한 막걸리입니다. 개인적으로 조금 의아한 건 이번에 대상을 7도가 받았는데 저는 9도의 느낌이 훨씬 좋았거든요. 제가 모르는 전문가의 영역이 있겠지만 저의 재구매 의사는 확실히 7도보단 9도에 기우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가 열심히 주조기까지 쓰면서 설명한 범표 생막걸리 어떻게 만들어졌나 또 열심히 찾아보았는데요. 먼저 여기 사장님들이 이천에서 쭉 자라온 세 분입니다. 아니 이천쌀이 이렇게 유명한데 어떻게 지역 특산주가 없지? 하는 게 항상 아쉬우셔서 시작하셨다고 해요. 임금님에게 진상을 하는 진상미로 유명한 이천쌀이어서 굉장히 오래됐을 것 같지만 2022년에 브루어리를 설립하셔서 이제 만 2년밖에 되지 않았는데요. 2023년엔 펀딩 사이트인 와디즈를 통해 2023년 11월 말부터 배송을 시작하셨는데 당시 힙합 막걸리를 내세우시면서 AI 그림이나 MBTI 온갖 힙한 거 다 갖다 부시셨어요. 근데 여러분도 느끼셨겠지만 약간 묘하게 예스러운 느낌이 나기는 하거든요. 특히 이 라벨이 조금 당황스러운데 이 라벨은 24년 1월 중순에 바로 바뀌게 되고 사실상 범표 생막걸리를 제대로 판매하신 지는 반년밖에 지나지 않은 거라 6개월 만에 이 정도면 마케팅적인 면에서도 굉장히 도전적이면서 빠르게 트렌디해져 가고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전 특히 인트로 때도 얘기했지만 이 라벨 디자인 바꾸신 거 여러 번 언급하고 있는데 정말 탁월한 선택이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막걸리 자체에도 소소한 변화가 있었는데 원래 출시하셨을 땐 7도가 아니라 5도로 출시하셨어요. 심지어 용량도 800ml로 출시하셨다가 500ml로 바꾸셨는데 자세한 상황을 알 수는 없지만 아마 가격적인 부분에서 용량이 작아지고 가격이 줄어드는 게 부담을 덜 느낄 거라고 예상해서 용량을 줄이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브루어리가 24년 드링크 서울이나 막스퍼에 나오면서 별탈 없이 승승장구한 것 같지만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이제 막 배송해야지 하는 시점인 23년 11월 3일 브루어리에 화재가 나요. 그때 마음고생이 얼마나 심하셨을지 인스타그램 게시물에서도 느껴지는데 다행히 빠르게 복구해서 잘 활동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번 막스포는 참여 못했지만 드링크 서울에서 맛을 보고 굉장히 인상이 깊었어서 이렇게 따로 영상도 제작하는 건데요. 여러분도 우리나라 임금님 진상미이자 사실 사람의 이천사 우리 다 알잖아요. 꼭 한 번씩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격 알려드릴 건데 7도와 9도 각각 만원과 12,000원이고요. 네이버에서 구매하시면 3,500원 배송비이고 술마켓은 3,000원 배송비가 들어가니까 저는 술마켓에서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오늘 이렇게 런칭한 지 6개월 만에 대상부터 시작해서 제대로 종업받기 시작한 막걸리인 범표 생막걸리 알아봤는데요. 그냥 마시기에도 안주와 함께 하기에도 너무 좋은 막걸리이니 친구, 연인, 가족과 함께 즐겨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재밌게 봐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오늘도 이전 영상 댓글 짧게 읽을 건데 먼저 카발란 모자랑 카발란 티 등 혹시 굿즈 지원 가능하신 분들이 있으시면 전 얼마든지 받을 의향이 있으니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분께서 동시에 왜 잭콕 비교하는 영상에 펩시 제로 라임이 없냐고 달아주셨는데 펩시를 넣을까 하다가 일단 콜라만 넣자고 해서 펩시를 빼서 그랬습니다. 다음에 꼭 펩시를 포함해서 완전히 콜라류의 제품만 활용한 잭콕 리뷰도 한번 남겨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대본 작성일 기준으로 467명의 구독자분이 계시네요. 항상 계시던 분들도 새로 오신 분들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